자, 그러면 이제 덕DB CLI로 EPL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덕DB CL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DB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데요. 그 덕DB CLI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덕DB CLI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SQL 툴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SQL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SQL 툴을 제공하죠. 결국에는 덕DB에서도 그렇게 제공하는 SQL 기본 SQL 툴이 덕DB CL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덕DB CLI는 설치와 실행이 매우 간편하죠. 덕DB EXE라고 하는 파일 자체가 덕DB 엔진이면서 덕DB CLI가 됩니다. 그 안에서 SQL 쿼리를 직접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편리한 메타 커맨드, 제가 지난 그 동영상에서 닷 커맨드라고 하는 그 커맨드를 썼는데요. 그 편리한 메타 커맨드도 지원하고 다양한 출력 모드, 파일 입출력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닷 커맨드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CLI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덕DB도 뭐 DB 비버나 뭐 이런 그 SQL 툴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SQL 툴에서는 요 덕DB의 그닷 커맨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닷 커맨드가 작동하는 건 only 유일하게 요닷 커맨드 그 커맨드 그 CMD에서 이렇게 까만 화면에 이렇게 도스 형태의 그 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요 그 CLI에서만 요닷 커맨드가 작동을 하는데요. 해당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닷 점을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SQL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점을 입력해서 명령을 입력하는데요. 그 전문 툴에서는 닷 커맨드가 지금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주요 닷 커맨드를 보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엑셀에서 SQL 결과를 엑셀로 출력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어, 널 밸류에서 스트링 값으로 널을 바꿔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아까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quit에서 CLR 종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타이머를 볼 수도 있고 뭐 테이블 리스트도 출력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런 기능이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요 닷 커맨드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나와 있긴 한데요. 뭐 다른 것들은 좀 빼고 여기 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덕DB CLI의 결과가 표시되는 방식을 설정한다. 지금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덕DB CLI가 그 도스 커맨드 상에서 그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창 안에는 그 정보가 표시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죠. 그래서 좀 열이 많은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점점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 표시되는 방식을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처럼 모드 라인이라고 하는 요 라인 모드로 갖고 가게 되면 그 요 열에 있는 결과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표시를 해줍니다. 시즌 타입이 이게 여기 지금 리미트 1에서 첫 번째 하나만 갖고 왔는데요. 시즌 타입이 어쩌고 이어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덕디비 이게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오게 만드는 커맨드가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을 때 그렇게 뭐 여러 개를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점 모드 라인입니다. 다시 이제 테이블 형태로 오시려면 뭐 여기
덕박스 해서 덕DB 기본 테이블 형태로 뭐 할 수도 있고요. HTML 테이블 코드로 형태로 출력하는 요 HTML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제이슨 형태로 볼 수 있는 모드도 있고, 여기 마크다운 형태로 볼 수 있는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덕DB는 그 시스템 템프 우리 유저 데이터베이스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내가 현재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그 설정이 돼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닷 데이터베이스,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 되고요.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해서 s를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접속 중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출력하는데 인 메모리인 경우에는 메모리라고 표시가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시에 지금 ESPN이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파일인지 파일명까지 지금 나오죠. 그래서 1.5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1.4까지는 책에 있는 대로 지금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닷 커맨드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메타데이터 함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DB 언더바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하는 함수를 쓰거나 커런트 카탈로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테이블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 테이블 리스트를 자주 보게 되죠. 물론 몇 개 안 되면,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면 내가 외울 수 있는데 테이블이 좀 많아지고 하면 그 테이블이 뭐더라 하고 테이블 리스트를 찾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이블의 이름을 확인해야 될 때 이런 .tables라고 하는 요 닷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닷 커맨드를 쓰면 지금은 1.5 버전에서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테이블에 있는 그 컬럼들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1.4 버전에서는 그냥 테이블 이름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1.5 버전이 조금 좀 더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메타데이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덕DB 언더바 테이블스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처음 나온 방법인데 확장 SQL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확장 SQL은 아닙니다. 표준 SQL은 아니지만 SQL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명령어가 확장 SQL인데요. 또 이게 또 닷 커맨드하고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명령어를 치는데요. 여기서처럼 show tables 하면 테이블 이름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show tables 하면 이렇게 테이블 이름만 간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show all tables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테이블 이름 그리고 컬럼 타입, 컬럼명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여기 show all tables라고 해야 되고요. 간단하게 보실 때는 show tables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DB CLI 닷 커맨드에도 요 show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확장 SQL이기 때문에 닷을 붙이느냐 닷을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리스트를 확인할 때 확장 SQL을 쓰려면 앞에 닷을 붙이지 않아야 하고요. 반드시 명령어 끝에는 명령어가 끝났다는 형태의 세미콜론을 붙여 주어야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닷 커맨드는 세미콜론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붙여서도 안 되고요. 근데 여기 확장 SQL이나 그 SQL 명령은 반드시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 주어야 거기까지 SQL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행이 됩니다. 테이블에 이제 상세 정보 좀 전에 보셨죠? 테이블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show 명령어 확장 SQL show 명령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show 명령어 뒤에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붙이면 그 테이블에 대한 그 컬럼들 열 리스트가 나오고 describe라고
DSC라고 하는 요 명령도 이제 확장 SQL 명령인데요. DSC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치면 똑같이 이런 형태의 그 테이블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방법이 여기 덕DB 언더바 컬럼스라고 하는 덕DB 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덕DB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테이블에 대한 열 정보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중요한데요.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테이블의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어저를 이용해서 테이블 이름을 조건으로 걸어서 필터링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select star from 해서 여기 덕db 언더바 column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테이블 네임 해서 teams라고 하는 테이블이 주지 않으면 모든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수천 개의 테이블 그 컬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컬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모드를 컬럼스라고 하는 모드를 썼어요. 이 컬럼스라고 하는 이제 모드를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열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요 컬럼스라고 하는 모드를 썼기 때문에 컬럼들이 세로로 배치돼서 이렇게 세 개의 로우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하게 되면 이게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 점점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그 열들을 보기 위해서는 요 컬럼스라고 하는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드에서 컬럼스를 설정할 수 있지만 컬럼스 모드는 여기서처럼 점 컬럼스라고 해서 닷 커맨드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아마도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편리하실 거예요. 그동안 많이 쓰셨을 거고 가장 많이 알 수 있지만 어쨌든 매우 많이 사용되는 파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요 CSV 콤마 세퍼레이티드 된 요 파일인데요. value 콤마 세퍼레이티드 value라고 하는 요 파일인데 텍스트 파일인데 데이터를 콤마로 이렇게 구분한 그런 파일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 이렇게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한 그런 파일입니다. 이 CS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뭐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CLI 닷 커맨드로 불러올 때는 점 임포트라고 하는 요 닷 커맨드를 쓸 수 있습니다. 점 임포트는 뭐 CLI 그죠 CSV 파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데 해당 데이터에 맞는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4까지는 열의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추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텍스트로 불러드리고요. 뭐 그렇게 됐는데 1.5부터 제가 사용을 해보니 1.5부터는 그것들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CSV 파일의 경로하고 덕DB 테이블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면 해당 덕DB 테이블 이름으로 그 데이터 파일을 불러들여서 그 이름으로 테이블 이름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처럼 점 임포트해서 diamond.csv 요 CSV 파일 요 파일을 불러드리는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거야. 지금 요로 커맨드죠. 그리고 요 파일은 CSV 파일이야. 요 V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 여기 지금 1.5에서는 요 V가 작동을 안 하던데요. 지금 1.4에서는 요 V를 하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요 테이블 크리에이트 하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1.5 버전에서는 지금 X, Y, Z가 이제 더블 형태, depth하고 테이블도 더블 형태, 이렇게 이제 숫자는 이제 더블 형태로 이제 인식을 하고, 프라이스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소수점이 있어서 이제 더블로 갔는데, 여기서는 인티저 형태로 갔죠. 이렇게 데이터들 타입을 맞게 갖고 오는데, 1.4까지는 여기서도 보시면 전부 다 텍스트 형태로 갖고 왔죠. 그래서 요걸 변환해 주는 과정이 한번 필요했다. 근데 1.5부터는 그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4까지는 그냥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는 정도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1.5부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을 그
그 데이터 타입을 갖고 올 수 있으면 이렇게 임포트로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SQL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read CSV auto라고 하는 함수가 덕디비에서 제공됩니다. SQL 문장이 from 절에서 사용되고 데이터 파일을 테이블처럼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저장이 되지 않고 바로 읽어서 그 읽은 테이블을 그 명령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from read CSV 해서 이렇게 하면 요 명령어 안에서만 요 그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테이블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파일 확장자를 인식해서 파일을 읽습니다. 그래서 read CSV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지 않아도 그냥 여기 파일명만 줘도 덕디비는 그 파일 확장자를 인식을 해서 해당 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파켓 파일이나 뭐 제이슨 파일도 그냥 파일명만 주면 바로 지가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함수를 쓰지 않고 파일명만 줘도 읽는다. 요렇게 이제 바로 이제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어 데이터가 이제 좀 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을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인서트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아마 9장 정도에는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을 집어넣지 않고 파켓 파일로 바로 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실습도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바로 그냥 파켓 파일을 그냥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단독 그 테이블을 쓰는 방법, 그 데이터베이스라면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CS 파일 지금 그 SQL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불러들인 테이블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reate table 해서 이렇게 해서 select star 해서 이렇게 해서 테이블 만들어 놓으면 그제 요 때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 espn.doc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요 테이블이 생기면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와서 그 테이블 안에 넣어놔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을 그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고요. 그냥 요 테이블만 쓰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read csv나 요 파일명을 그냥 그 입력해서 단일 테이블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입니다. 제이슨 파일은 키하고 밸류 쌍으로 데이터가 구성되는 파일을 말하는데요. 이 파일도 텍스트 파일입니다. 중괄호와 대괄호를 이용해서 객체와 배열 구조를 표현하게 됩니다. 닷 커맨드를 이용해서 제이슨 파일을 직접 불러들일 수는 없지만 SQL 함수인 readJSON과 readJSON 오토를 사용해서 불러들일 수 있고요. CSV처럼 그냥 파일 이름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readJSON 하면 여기 JSON 파일 형태를 테이블로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데, 간혹 이 JSON 구조를 그대로 불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read json object라고 하는 요 파일을 그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JSON 파일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테이블로 행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파켓 파일입니다. 파켓 파일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아파치에서 그 만들어낸 파일 포맷입니다. CSV나 다른 파일 포맷보다 훨씬 압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 파일이더라도 압축률이 좋아서 사이즈가 굉장히 적게 생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컬럼 기반 저장 형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고 하면 그 학번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저장하고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 그다음 열로 나오는 이름을 저장을 하는데 학번 예를 들자면 이게 그게 행으로 돼 있으면 어떤 쪽은 학번이라서 숫자고 어디서부터는 이름이고 그게 또 반복이 되고 하면 데이터 파일을 그 내부적으로 압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번이 쭉 저장이 돼 있으면 그 학번이 저장되어 있는 블록만큼을 압축을 할 수 있고 또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만큼을 압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유사한 데이터 포맷으로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파켓 파일은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read 언더바 pack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러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파켓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 에디터나 이런 데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켓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켓 파일에 어떤 형태의 열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도 결국에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파켓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려면 파켓 언더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고 파켓의 스키마를 확인하려면 파켓 언더바 스키마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아마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엑셀 파일을 데이터로 바로 읽어 드리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처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엑셀 파일을 쓸 때 멀티 헤더들을 많이 쓰죠. 그 헤더에 뭐 멀티라인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그런 헤더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DB가 불러들이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헤더가 이제 한 줄로 만들어진 그런 경우에 이제 파일을 불러드릴 수 있는데 덕DB 1.2 버전부터 엑셀 익스텐션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익스텐션이 기본 엔진에 포함이 되면서 그 익스텐션을 통해서 이제 불러드릴 수 있는데요. read xlsx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엑셀 파일을 SQL의 프롬절에서 직접 불러 들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 들여올 수 있습니다. 덕DB에서는 이렇게 파일을 불러 들여올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불러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파일명의 리스트나 글로브 구문을 이용해서 여러 파일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두 개의 파일을 읽었는데 두 개의 파일의 열이 동일하다면 열 구조나 그 파일 형태가 뭐 동일하다면 그게 어렵지 않게 두 개의 파일을 불러들이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파일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 위치 기반으로 파일을 불러 들여오는데요. 열의 이름이 동일하고 위치만 다르다면 이제 스키마를 추론해서 동일한 열 이름끼리 통합해서 가지고 오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열이 누락되거나 열 이름이 다른 열이 존재하면 오류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열 이름 기반이라고 하는 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열 이름이 다르더라도 불러 들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지금 리드 파켓 파일을 함수를 쓰는데 여기서처럼 여러 개의 지금 리스트를 줬죠. 그 함수 파일 리스트. 그럼 일단은 요 다이아몬드 1. 파켓 불러 들여오고 그다음 그 밑에 다이아몬드 파켓 2 그 밑에 갖다 붙이고 다이아몬드 3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파일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열의 이름이 다르거나 위치가 다르면 이제 에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 어, 문제가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처럼 리스트를 써야 되냐 리스트만 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파일이 100개 있다 그러면 이 리스트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 그 글로브 구문, 예를 들어 스트링 마크는 모든 문자가 일치한다거나 뭐 그 요런 글로브 구문을 사용해서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드 파켓에서 다이아몬드까지는 동일하고 그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는 그런 그 글로브 구문을 쓰면 그 다이아몬드로 시작하는 모든 파켓 파일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구조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그 이름 기반으로 불러드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유니온 바이 네임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파일은 경우에는 캐럿 컷 해서 이제 XYZ로 끝나죠. 그래서 총 J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열이 있고요. 이 파일은 지금 I에서 끝나죠. 그래서 네, 여섯, 여덟, 9개. 그러니까 그 열이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Y 열이 없고요. 지금 Z 열도 여긴 Z지만 여기 ZZZ 열 이름도 다릅니다. 지금 열 이름도 다르고 열의 개수도 다르면 이렇게 두 개의 그 리드 CSV로 두 개의 파일을 그 파일을 읽으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 위드 네임 Y가 없다, Z가 없다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근데 요것을 여기 뒤에 union by name true 이렇게 주면 여기 일단 요거를 먼저 불러드리고요. Y가 없기 때문에 요 밑에 보시면 두 번째 파일을 불러드리는 란에 Y는 다 널로 지금 설정이 됩니다. 그 위에는 또 ZZZ가 또 없죠. 거기는 위에는 없으니까 여기 위에 ZZZ는 다 널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기반으로 불러드릴 수 있다. 이런 파일 이런 이 유니온 바이 옵션 유니온 바이 네임 옵션은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드릴 때 아마도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연도별로 이렇게 파일들을 이렇게 쭉 받았는데 연도별로 가끔 스키마가 구조가 다른 경우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니온 바이 네임으로 일단 싹 다 불러드린 다음에 이렇게 조정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쓴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 파티셔닝입니다. 하이브 파티셔닝은 그 아파치에서 사용하는 파티셔닝, 그러니까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기법입니다.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해당 컬럼 값 이름으로 된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지금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 보시면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 컷이라고 하는 요 열이 있습니다. 컷 여기서는 여기 있죠. 컷이라고 하는 열이 있는데 요 열을 기준으로 일단 한번 나누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 컬러 기준으로 또 한번 나누고 그리고 클리어리라고 하는 요 열로 또 한번 나눴습니다. 요건 이제 유저가 설정을 해주기 나름이에요. 파티셔닝을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파티션을 할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여기서는 세 개의 열을 기준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했더니 컷은 페어이면서 컬러는 D이면서 클러리티는 I1인 요 데이터들은 모두 이 폴더 요 폴더 안에 데이터 언더바 제로라고 하는 요 CSV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이 되고요. 클리어 클러리티가 IF인 데이터는 요 폴더에 데이터 언더바 제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찾을 때도 요 조건에 따라서 요 파일만 읽으면 되는 거겠죠. 물론 이게 크게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은 테이블에서는 뭐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파일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해당 데이터만 싹 읽어가지고 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검색할 때 성능이 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여기까지 성능이 많이 차이 나는 데이터까지는 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굉장히 큰 데이터는 꽤 성능이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다음으로 이제 온라인 파일도 덕디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HTTPFS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로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로딩을 하면 그 인터넷상에서 있는 파일들, HTTP나 HTTPS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 아마존의 S3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 허깅 페이스 프로토콜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바로 온라인상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HTTPFS를 설치하고 로딩을 했죠. 그 다음에 Select Start From 해서 파켓 파일을 불러들이는데 여기서 HTTPS에서 덕DB org의 데이터의 price.점 파켓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온라인상에서 그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을 데이터 파일로 하는 어, 데이터 테이블로 하는 어, 테이블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요 파켓 파일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티커라고 하는 열, when이라고 하는 열, price라고 하는 열, 이렇게 세 개 열로 만들어진 요 파켓 파일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이나 파켓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제이스 파일이 온라인상에 있어도 그냥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열 수 있다. 게다가 어태치라고 하는 요 명령을 쓰면 온라인상의 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바로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라고 해서 저렇게 HTTPS 해서 지금 덕DB org에서 지금 샘플로 제공하는 요 DB 파일인데요. 요것을 tpc_sf3000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베이스로 저희가 사용하겠다 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보면 여기 tpc_sf3000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붙었죠. 그래서 다음번부터 요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몇억 개의 그 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쓰려면 내 컴퓨터의 리소스도 문제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서버에 있는 파일을 내가 접근할 수 있다면 이렇게 그냥 온라인 상에서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MySQL이나 SQLite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불러들일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포스트그레는 좀 생략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포스트그레도 바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MySQL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픈 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최근에 이제 오라클로 넘어갔죠. 그래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하겠죠. MySQL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어야 하고요. 덕DB 익스텐션 중에 MySQL 그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그 익스텐션으로 사용을 하는데 덕DB 프로세스에 접속을 하고 덕DB 데이터베이스를 덕DB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덕DB 데이터베이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MySQL 접속하기 위해서 MySQL 익스텐션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태치에서 MySQL 그 접속 정보를 이렇게 그 적어줍니다. 그러고서 하면 이제 접속이 되면 여기서처럼 앞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TPC 붙였고요. 지금 MySQL 해갖고 MySQL까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SQLite입니다. SQLite는 인라인 그 데이터베이스로 덕DB처럼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직접 내장돼서 쓸 수 있는 메모리 전용 내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메모리 전용은 아니고 내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단독 프로세스로 사용되는 RDBMS고요. 서버 없이 파일 기반으로 작동하는 DBMS입니다. SQLite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SQLite 익스텐션이 설치되고 로딩되어야 하는데요.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어태치 명령으로 SQLite 어태치 명령으로 SQL 파일을 붙이는 방법하고 SQLite 스캔으로 특정 테이블만 접근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MySQL과 SQLite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MySQL은 프로세스 기반으로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MySQL 프로세스가 떠 있어야 됩니다. 근데 SQLite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DB처럼 단일 프로세스 상에서 단일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세스를 띄워서 그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태치 해가지고 sakilla.db 요게 이제 SQLite가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인데요. 요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어태치하면 요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하고 use tables 하면 여기 스킬라에는 지금 어떤 테이블들이 있다. 액터 컨트리 하고 뭐 SQLite 스캔해서 요 db에 요 파일에 액터라고 하는 요 테이블 갖고 와. 이렇게 명령 내리면 그 테이블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 들어왔으면 이제 데이터를 내보내야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값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것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닷 커맨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점 모드라고 하는 닷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 닷 커맨드는 CSV, 엑셀, 제이슨 파일 등 설정한 출력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지정한 후에 점 once나 점 output으로 실행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결과를 조회하는 SQL 실행을 하면 그 SQL 실행 결과가 해당 설정한 출력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점 once라고 하는 여기서처럼 점 모드에서 인서트 모드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 점 once로 해서 SQL 파일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from leagues 하고 하는 결과값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서트 SQL로 만들어져서 insert.sql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once의 경우에는 딱 요 문장 하나만 영향을 미치고요. 점 output인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돼서 저장이 되는데 그 끝을 맺어지는 게 여기 점 output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된 모드로 설정을 해서 SQL을 날리면 해당 모드로 저장된 파일이 생성이 된다. 여기에 이제 텍스트 파일도 있고요. 뭐 이렇게 SQL 파일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